자,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 과정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초등 과정은 제가 직접 쓴 이제 교과 사고력 교재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등 과정은 시중 교재를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보다는 쉬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개념 위주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상층이 초등학교 5, 6학년 또는 아주 기초가 안 된, 기초가 아직 잡히지 않은 중학교 1학년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처음에 중등 과정을 배울 때 중등 과정이 문자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딱 접할 때 이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2학년, 3학년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온다면 굉장히 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을 이제 배울 때 처음부터 좀 쉬운 과정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좀 간단한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책이 이제 음, 여기 나와 있는 수력 충전이라고 하는 자이 스토리를 만든 이제 출판사죠. 수경 출판사에서 나온 수력 충전 스타트, 그 다음에 연산 훈련 이렇게 해서 책이 조금 가벼워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내용에 좀 더 충실하고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산 훈련서에서 이제 문제를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제 강의는 이제 수력 충전 스타트에서 진행이 되면서 뭐죠? 기본적인 이제 중학교 과정의 내용, 개념, 그다음에 아주 기본 문제들, 기본 문항들 위주로 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뭐죠? 학생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중등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던 아이들도 중등 과정에 어려운 책을 가지고 시작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중학교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이 쉬운 걸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학년 어려운 걸 딱 갖다 들이밀면 굉장히 쉽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등 과정을 빠른 속도로 속진 과정으로 반드시 중학교에 가기 전에 한번 봐두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사고력 파트를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등 과정을 할 때는 중등 개념을 잡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력은 별도로 필요로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의 유형이나 그다음에 이 형이상학적 사고 이제 방정식을 푼다든가 이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식으로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고력 과정들을 이제 조금 연습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 올라오면 이제는 중등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식을 그냥 전개하고 이런 연습들이 일단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과 개념과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약간의 응용 문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빠른 속도로 초등에서 중등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 때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복습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등 과정을 학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주 3회 강의를 모두 이 중등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 책으로. 그래서 책의 분량이 확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학습 분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중학교 내용을 잘 다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과정이 요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응용 심화 문제 A급이든 최상이든 뭐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면
제가 이제 이게 하는 게 기본 강의가 이제 수력 충전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 수력 충전 연산 연습에 대한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그렇다면 다른 뭐 EBS 강의나 뭐 이런 무료 강의들을 이용해서 좀 따로 연습을 좀 하고 조금 더 저보다는 좀 더 빠른 진도로 나가주시길 초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제 영재학교나 과고나 뭐 인사고나 뭐 이런 이제 전국형 자사고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런 강의들이 진행이 되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의 이제 사고력 수학인 거죠. 창의 사고력 수학이고 디딤돌 과정을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디딤돌 과정이 초등 경시 파트의 문제인데 방정식을 이용하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고 쉽게 문항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 팩토나 1031이나 필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초등학교 과정을 진행하면서 창의사고력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제 초등 경시 책인데 요 책들은 중등 어떤 개념 식을 연습한다든가 연립 방정식을 문제를 푼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요 내용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서 그래서 1, 2과정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재교육원 같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갔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런 과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학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주 잘해서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올림피아드 지름길 중급 사천대학에서 나온 중등 올림피아드를 직접 준비하는 내용을 한 6학년 때 정도부터는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왔는데 이제 제 강의를 이제 6학년 이제 하반기나 중학교 올라와서 제 강의를 듣는다. 이러면 그런 것 과정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수학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과고나 영재학교나 이런 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이제 내신을 잘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과학을 원한다 그러면 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나 뭐 이런 쪽으로 목표로 해서 움직여 주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유효한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아까 지금 중등 과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뭘로 본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등 과정을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기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방학특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면 최상위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아니면 뭐 전국형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요걸 하면서 중등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다른 학교별로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능력이나 한국사 능력 검증 이런 것들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또 이제 중등,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만든 중등 경시 책이죠. 수학 동아리나 아니면 올림피아드 지름길 중급, 이거는 중국의 사천대학에서 만든 요런 이제 중등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이런 책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내신 상위권이나 이제 문과 쪽의 성향의 학생들이나 내신 상위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중등 과정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관리하면서 조금 이제 고등 과정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다음에 중등의 심화 과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로드맵을 짜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고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피로도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요 커리큘럼이나 진도나 로드맵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플렉시블하게 좀 조금 유동적으로 이 로드맵을 짜고 움직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최근과 같은 경향에서는 오히려 영재학교나 과거가 꼭 유리한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 반영을 하는 이제 그 전형들이 많아지면서 수시나 뭐 아니면 그 정시에서도 내신을 꽤 반영할 서울대 같은 경우는 40%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 20% 반영하는 전형이 있어서 내신을 좀 신경 쓰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그 내신을 좀 덜 보는 전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시로 하는데 정시로 가는 경우는 별로 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 수학에 특화된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어나 영어를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 제자들 중에는 이제 과거나 영재학교를 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영어나 국어 뭐 다른 기타 사회 과목들을 공부를 해서 뭐 저기 뭐지 정시로 서울대를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또 별개 문제죠.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거를 갔다 그러면 이제 공대나 뭐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그냥 이게 영재학교나 과거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고에서 내신을 잘 따는 전략을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수시든 정시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그런 어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가기 위한 기초 체력을 쌓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중학교에는 사실 거의 시간이 이제 한 1, 2년 정도는 구멍이 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 1학년, 2학년 정도에 거의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 생각들이 생기면서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나는 이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면서 이제 그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꼭 한 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한 1, 2년 정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중학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반드시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놓고 마스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놓고 그 다음에 응용 심화를 하든 뭐 내신 관리를 하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학생들의 어떤 발달상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중등 과정을 해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로 한 일이고 요게 반드시 꼭 하셔야 될 작업이고 근데 시작을 너무 어려운 교재로 하지 마시고 좀 비교적 가벼운 교재로 학생들이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연습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중등 과정의 이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뭐 이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